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 실종 경보 문자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강원 지역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요. 연평균 300여 건에 달하고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경찰에 지문이 사전에 등록된 인원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2022년까지 지원되던 치매 환자 배회 감지기 사업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는 데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실종 후에 24시간을 경과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치매 환자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반드시 채우고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거나 경찰청에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등 골든타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가정만의 몫이 아니지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개회하는 강원도의회에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들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조례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운영조례안, 산림이용진흥지구 운영조례안 등 8개입니다. 이 조례들은 올해 6월 8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강원도와 평창군은 평창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국제기구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앞으로 조성될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에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의 아시아 지사와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네요.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2로 전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현재 생활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도 각각 1포인트씩 상승해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막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번 주말에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를 연결해서 대회 진행 상황과 이번 주말 볼만한 경기, 문화 프로그램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요. 어떤가요? 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요.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오늘로써 대회 8일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올림픽 주요 경기가 열리는 지금 현재 강릉은 추위가 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개막 이후에 그 폭설이 많이 내렸었고요. 지난 23일에는 체감 온도가 좀 30도에 육박하는 한파가 몰아쳐서 야외 경기인 그 설상 종목 일부 경기가 지연되거나 속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대회 선수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관람객의 안전이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회 조직이라든가 개최지 그 시군 자치단체가
신속한 제설 작업과 방안 대책을 좀 가동하면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회 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해서 좀 우려가 좀 많았는데요. 이 대회와 상당히 좀 비교될 정도로 원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추위도 한풀 꺾였고요. 네네. 자, 현재까지 대회 경기 성적 어떤가요? 네, 이번 대회는 79개국 청소년 1,900여 명 선수들이요. 15개 종목에서 그 81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과 동메달 4개씩을 수확해서요. 현재 그 종합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1위는 금메달 9개 등 14개의 메달을 딴 이탈리아입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그 주제이에 이어서요. 상지 대관령고 재학 중인 봅슬레이 소재한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또 어제였습니다. 한국 남자 스노보드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른 경기 군포 수리고의 18살 이채원 선수가 행성 웰리힐리에서 열린 슬로프 스타일 종목에서 한국 선수단의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 소재환 선수를 비롯해서 특히 상지 대관령고 선수들 이번에 대거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좋은 성적 거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썰매 종목 그 앨리슨스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상지 대관령고입니다. 2024 그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잇따라 좀 대한민국의 메달을 선사하고 있고요. 동계 스포츠 좀 꿈나무의 산실이다 이런 것을 재입증하고 있습니다. 상지 대관령고가 그 강원 이번에 올림픽에서 6개 세부 종목 10명의 대표 선수가 배출이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그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청소년 대표 선수가 모두 102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표 선수 10명 중에 1명꼴로 상지 대관령고 재학생이라는 건데요. 네. 그 봅슬레이 그 스켈레톤 종목 같은 경우 출전 선수 5명 모두가 상지 대관령고 선수일 정도로 그 상지 대관령고가 썰매 종목의 강세입니다. 그 주인공이 2학년 2반 동급생 그 소지한, 최시연, 신현수, 김예림, 정예현 이렇게 5명이 같은 반 친구인데 이 5명이 모두 국가대표이고요. 이들 중에서 소지한이요. 지난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23일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그 남자 봅슬레이 모노녹 1인승 경기에서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그 2022년 4월에요. 원래 그 소지한 선수는 육상 선수였는데요. 썰매 종목으로 바꾼 이후에서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입문 2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르는 좀 기염을 토했고요. 그 신현수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도 육상에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이 선수도 이날 그 남자 스켈레톤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상지 대관령고 대표 선수는요, 또 그 스키 점프 종목의 장선홍이라든가 양승찬이 출전하고요. 알파인 스키의 정승현, 루지 싱글의 김복은, 루지 더블의 배재성 이런 선수들이 그 전 세계 청소년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그 좀 단기간에 이 선수들이 그 동계 종목의 꿈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요, 아무래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그 평창 알펜시아에 갖춰진 최신의 좀 훈련 시설을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라든가 도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단체 등이 좀 여러 가지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번 성적을 거두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지 대관령고등학교가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이제 명문 고등학교로 그 반열에 올라섰군요. 네. 자,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도 동계올림픽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요? 예, 대한민국 빙판위의 소녀들이 좀 한국 아이스하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전 종목을 통틀어서 한국 대표팀의 막내인 남춘천 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장현정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최대 고비였던 그 준결승 그 중국전에서요. 청금의 만회골을 성공시키면서 결승전을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그 김도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그 3대3 아이스하키 대표팀은요. 그 어제였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 그 결승전에서요. 그 세계 최강인 헝가리에 10대2로 패했지만요. 좀 소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대3 아이스하키였죠. 그렇습니다. 네, 3대3. 3명씩 이제 서로 대결하는. 네. 골키퍼까지 하면 사실상 이제 4명이 이제 경기를 뛰는 건데, 네. 필드에 뛰는 선수가 계속 교체되면서 하는 경기인데요. 네. 그 이번에 그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은메달은 그 성인과 청소년을 통틀어서 한국 아이스하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성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장현정 선수는요, 이번 한국 전체 선수단의 최연소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공교수로 결승까지 총 9경기에 출전해서 3골을 넣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3대1로 뒤진 상황에서 만회골을 넣으면서 결국 6대4로 역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그 결승전이 열린 그 곳이 강릉 하키센터인데요. 강릉 하키센터가 3층 규모의 한 만석 규모입니다. 이곳에 응원단이 좀 가득 채워져서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국 청소년들을 응원해서 좀 힘을 많이 북돋았고요.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좀 모두 축제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15살의 장현정 선수 남춘천 여중에 재학 중인데 앞으로 우리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기대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요. 평창올림픽의 유산이죠. 평창올림픽파크에 매년 세계 월드컵이 열리고 또 국제연맹 한국제사도 설립이 된다고요? 예, 좋은 소식인데요. 그 평창 슬라이딩 센터 이곳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그 계기로 세계에서 19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 2번째로 건설된 그리고 봅슬레이라든가 스켈레톤, 루지 이런 썰매 종목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그 아시아 첫 그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모두가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이라고 부르죠. 윤성빈 선수라든가 네. 한국 최초의 그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메달리스트 원윤종 이런 선수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2018 그 평창의 그 대표적인 유산으로 남겨 있긴 하지만 그 매년 운영 적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와 평창군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RPNC와 컴패션 센터에서 그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및 아시안컵 시리즈를 좀 매년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또 이번 이날 회의에서는 그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인정하는 평창 아카데미 운영과 그리고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아시아 지사를 평창에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월드컵 대회는요, 연 1회 그 10개국 100명 정도 선수가 참가하게 되고요. 아시안컵 시리즈는 연 4번씩 그 20개국 50명 정도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특히 무엇보다도 좀 국제 그 아시아 지사와 아카데미가 평창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결코 국제 심판이라든가 지도자 육성의 워크숍이 평창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와 함께 경기장 그 대관료 등으로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운영 수입이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 협약으로 아무래도 그 평창 슬라이딩 센터가 전 세계 좀 동계 썰매 종목의 훈련의 좀 허브로 좀 더욱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 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전 세계 동계 썰매 종목 훈련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번 올림픽이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경기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 볼만한 문화 프로그램도 또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로 보면 피겨스케이팅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는 무엇보다 여자 선수 신지아 선수가 있고요. 라이벌인 일본 피겨의 여자 싱글 차세대 스타 시마다 마오가 메달 경쟁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이 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요. 올림픽을 계기로 하던 개최지에서 열리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국립합창단이 26일 오후 7시 30분 강릉 아트센터에서요. 흥겨운 합참 여행을 좀 선보입니다. 한국 가곡부터 팝송, 오페라, 뮤지컬 이런 장르들이 조화롭게 좀 어울리는 무대니까요.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국립오페라는 27일 오후 5시 강릉 아트센터에서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을 열고 관객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주말에 평창과 강릉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27일 오후 4시에는 평창돔에서 하게 되고요. 28일 오후 4시에는 강릉 하키센터에서 K컬처를 대표하는 우리 그 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축하 공연에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올림피언 그 선수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김연아든가 윤성빈, 유승민 그 IOC 위원들이 그 참여하는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지금 28일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리니까요. 이 행사도 많은 청소년 등과 언론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이나 썰매 종목으로 이 콘서트 하는 게 아니고 올림피언들이 토크로 콘서트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가 28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신지아 선수 그리고 일본의 피겨 여자 싱글 차세대 스타인 시마다 마오 선수의 경쟁이 볼만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김연아 아사다 마오 경쟁 구도를 좀 닮았다고요? 이 소식 끝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요 2008년생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 피겨 퀸이었던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1번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 이 경쟁 구도와 똑같은 꼴인데요. 이 두 선수가요 신지아와 시마다 마오 선수가 최근 2년간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금메달을 얻고 좀 겨루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역시 좀 볼만한데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시마다 마오 선수가 약간 우세를 판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지아 선수가 홈코트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만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8일 오후 4시 10분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 쇼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니까 이 경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인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축구협회가 이번 주에 전국 엘리트 유소년 축구단을 대상으로 하는 동계 전지훈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유소년 축구 동계 훈련을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원주시 축구협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원주시 축구협회는 동호인 클럽과 원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클럽, 유소년 클럽으로 구성돼 약 2천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하 풋살 연맹이 1,5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이번 유소년 동계훈련과 스토브리그는 5월에 치러질 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사전 연습과 점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8박 9일 동안 정규 시즌 전 선수들의 자율 경기 형태로 원주에 있는 축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구협회 최병준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축구협회는 24개 동호인 클럽 약 태장초등학교, 우리 학성중학교, 미래고등학교, 그다음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5개 엘리트 클럽 약 한 200여 명, 유소년 클럽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천여 명이 있고요. 그리고 산하 이제 풋살 연맹이 이제 약 한 1,500여 명 등 해서 약 한 6천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가한 팀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선수들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원주 관내에 있는 우리 태장초등학교, 원주 리더스, 그다음에 SMC 3개 팀 135명,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김해 등 타 지역 15개 팀 495명으로 총 18개 팀 630여 명의 유소년들이 참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체력 단련을 겸한 동계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게임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의 축구 선수가 유소년부터 대학생까지 6천여 명이나 된다고요. 네. 와, 원주가 축구의 도시였군요. 네. 자, 유소년 동계훈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 이 유소년 동계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전국에서 다 모인 학생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참가팀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주 관내에 있는 태장초등학교, 원주 리더스, 그리고 SMC 3개 팀 135명, 서울, 경기, 인천, 김해 등 타 지역 15개 팀 495명으로 총 18개 팀 630여 명의 유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단들에게 원주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원주시를 둘러볼 수 있는 휴게 시간도 동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 같은 경우 전국 모든 유소년 클럽이 참여 대상이고요. 혹시라도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축구협회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축구장을 찾았을 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구복을 입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동계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많은 팀들과 경기를 해가지고 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AA 대청 거기랑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못한 점이 많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은 경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동계훈련 그 팀에서 나가는 건데 더 잘하려고 갔어요. 나오니까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부터가 재밌고, 그리고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동계훈련 좀 먼 데로 갈 때는 컨디션 관리하기 좀 힘든데 가까운 지역에서 해가지고 컨디션 관리가 쉬워요. 더 잘해지고 싶어요. 이번 동계훈련 더 잘하는 거, 전국에 더 많은 팀들과 경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이 유소년들이라면 초등학생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상당히 인터뷰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듬직하네요. 네. 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축구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참여했다. 좀 더 축구를 잘하려고 참여했다. 네. 경기에서 뛸 수 있도록 참여를 했다.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유소년 학생들이 좀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네, 올 상반기에는 많은 축구 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청춘 스타트 강원도 어르신 축구 대회, 또 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치악배 전국 동호인 축구 대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강원 특별자치도 도지사배 축구 대회도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원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원주에서 상반기에 축구 대회가 많이 열리네요. 네. 강원도 하면 또 손흥민, 황희찬 이런 축구 스타들의 산실이잖아요. 네. 이번 동계 훈련을 통해서 축구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53분 지났습니다. 횡성군이요, 지역 내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서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을 횡성군청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 정유진 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횡성군의 청년 면접 수당, 이게 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청년 면접 수당은요, 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데요. 기업의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횡성군에서 5만 원을 횡성사랑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5만 원을 횡성사랑카드에 충전해서 지원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분들인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기업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또 18세부터 39세까지 사이의 청년. 근데 신청해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계 좀비 수업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등 유사 중복 사업에 지원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시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분들도 신청해서 제외되십니다. 네.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저희 면접수당 지원 금액은요, 1회 면접당 5만 원이고 1인당은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회까지요? 네. 네. 그리고 횡성군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횡성군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대규모 점포나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횡성군 소재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횡성군청을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횡성군청 3층에 오시면 기획감사실 인구 청년팀이 있는데요. 거기 방문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그 내용을 통해서 뭐 지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서식을 이메일로도 전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저희가 2024년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산 소진 시에는 11월 말 이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횡성군 관내 기업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면접 보는 기업이? 아닙니다. 횡성군에 소재한 기업의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횡성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대 청년 인구 어느 정도나 되나요? 면접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18세에서 39세인데요. 저희 횡성군 청년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6,9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의 정유진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